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7번 걸쳐서 공부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우리 영어로서 그리스라고 하지만은 자기들의 언어 말은 헬라라고 그럽니다. 헬레닉 리퍼블릭, 헬라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히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라는 말이나 헬라라는 말이나 히잡이라는 말,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울의 2차와 3차 선교 여행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가 성지순례합니다. 그리스의 나라 수도는 아테네, 그리고는 여기에 국기에는 보면은 두 가지 색밖에 없죠. 흰색하고 블루 칼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는 국교가 정교회입니다. 오소독스 처치, 그릭 오소독스 처치. 그래서 이제 이 정교회를 이제 기점으로 본래 이 그리스라는 말은 그 현지 말에서는 헬라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헬라 사람. 마침 우리가 한국 사람 이러면은 영어로서는 코레아 그러잖아요. 원래 그 K가 아니고 C입니다. C-O-R-E-A 혹은 C-O-R-E-E입니다. 코레 혹은 코레아. 이것이 예전에 사라센 상인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이제 표류하고 서양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으로 알렸던 것이 그 당시 고려 시대였기 때문에 코리아라고 그렇게 알려졌지요. 그래서 C입니다. C로 시작하는 이것인데 우리 지금은 K로 이렇게 된 것은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이제 뭐 올림픽 입장이나 뭐 국가별로 이렇게 하고 알파벳 순으로 할 때 A, B, C, D 할 때에 자기는 이제 재팬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J 다음에 K가 이제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앞서야 된다고 C를 K로 자기들이 고쳐가지고 오늘날 코레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래가 코레아입니다. C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우리 이제 우리는 한국 이러지만 일반되게 알 때는 고려라고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할 때는 우리 헬라 이거는 자기들의 현지 발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리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의 현대사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73년 그리스 군사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평균 7% 고속 성장을 이루었다가 그리스의 이제 경제 기적으로 부립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이 나라가 너무 공무원이 많았어요. 너무 공무원이 많다가 보니까 국가가 파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국가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GNP 수준도 프랑스의 절반도 되지 않는 3.5 유로, 시간당 이제 그들이 이제 최저임금이 프랑스는 8.9 유로인데, 그리고 이제 평균 소득도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돼 있어서 GNP가 17,0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 3만에서 지금 4만을 웃돌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GDP가 일본을 지금 능가했죠. 그래서 일본이 요즘은 아주 코가 납작 엎드려져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현대 이 그리스는 고대 그리스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 문명 가운데 알렉산더가 전성기를 이루었죠. 알렉산더의 선생님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헬레니즘을 공부해서 자라면서 과외 공부 13년 했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세계에 이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정복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헬레니즘을 전부 다 심어놨는데 그때의 이 그리스가 심어놨던 세계화 이것이 오늘까지 영향이 있어가지고 모든 학문의 기초 언어는 바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뭐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며 또 필로소피라는 말이며 안트로폴로지 심지어 우리가 신학할 때 테올로지 이 용어가 전부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영어 단어의 70%가 기원이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30%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와 라틴어를 배워버리면은 영어 단어에 거의 커버합니다. 이만큼 오리지널 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중학교부터 ABC들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헬라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공부해요. 그러면 영어는 자동으로 그냥 공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의 이게 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헬라어 좀 가르치면 어떨까? 초등학교 너무 이른다면은 저도 중학교는 헬라어를 꼭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신학교에서 밖에 헬라어 배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학과에서 좀 헬라어를 좀 가르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애들이 영어 실력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가 되는 헬라어를 공부해줘야 영어가 되는데 미국에 와 보십시오. 일반 사립 고등학교 웬만한 데 다 헬라어를 공부 다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70%, 그 영어의 30%가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이렇게 컨비네이션 조합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 영어 버큐버리를 다는데 이게 이제 영어 공부하는데 지름길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올림픽 게임 그것도 다 여기서 나오고 모든 서양 철학의 기초가 다 여기 그리스 이거를 모르면 안 되지요. 심지어 우리 신약 성경 다 그리스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는 아람어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쓰여질 때는 그리스 말로 적습니다. 그것도 고급 그리스가 아니라 평민 그리스어를 코이네라고 그러죠. 코이네. 그걸로 이제 쓰여진 것이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럴 때도 보면은 에고 내가 진실할 때는 아멘 아민 레고 휘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헬라어로. 아멘 아멘 그 자체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음력해서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했고 구약의 요나 이거를 신약 헬라어로 고치면은 그게 요한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미리암 이거를 이쪽으로 고치면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면은 그 이름을 우리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고쳐주셨다가 훗날 또 우리 주님은 이거를 헬라어로도 또 고쳐줍니다. 베드로스라고. 페트로스. 그래서 이거를 시몬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게바라는 아람어도 있고 또 이제 페트로스 헬라어도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원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그의 이름이 외부에 나갔을 때는 헬라권에 나갔을 때는 파울로스로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다 헬라어를 우리가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아람어를 알면은 이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명과 지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 여기는 그리스 문화는 지금까지 세계 모든 의학 용어나 법학 용어나 신학 용어 전부 다 기초가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조기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이래야 천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도 뭐 대안학교다 아니면 영재학교다 이거 할 때 반드시 헬라어를 아이들이 가르쳐 주는데 헬라 이거 아이들 금방 배웁니다. 우리 그 알파, 베타, 감마 이거를 애들이 트윙클, 트윙클 리들 수다 여기 별수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하고 이렇게 쉽게 불러요. 또 이거를 탄일종이 땡땡땡 그 곡조로 또 외우기도 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 알파벳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근대 그리스의 역사 여기 이게 반드시 대문자와 소문자로 같이 쓰잖아요.
이게 20넉자밖에 되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22자입니다. 그리스는 20넉자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오늘날 영어는 26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넉자인데 이 중에서 7자가 모음이에요. 모음. 그렇기 때문에 17개의 자음과 7개의 모음으로 구성된 이것만 잘 공부하면 다 읽어집니다. 그냥. 그 대문자, 소문자를 같이 익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날 영어에 ABCD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 A는 어디에 나오냐면 다 히브리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의 어원을 이제 공부하면은 어떻게 알레프, 히브리어에서는 알레프, 베이트, 김물, 달레트, 헤이, 와우, 사인, 에이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 아임, 페, 사디, 코프, 레시, 쉰, 타브 이렇게 해서 22자 하잖아요.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세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브, 엡실론, 프히, 크히, 프시, 오메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처음 할 때도 그냥 알파 이렇게 아가 길어요. 알파. 그리고 맨 끝에도 오메가 이게 깁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에고, 에이미, 호, 알파, 카이, 호, 오메가 이렇게 해서 알파와 오메가를 길게 발음해 줘야 돼요. 알파다 이게 아니에요. 알파. 그리고 오메가 내가 오메가 시계다 아니에요. 오메가. 오가 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은 발음부터 벌써 틀리잖아요. 알파, 오메가. 그리고 이 모든 세계 언어가 보면 알파벳 그 은의 알파벳이 뭐냐? 이거 할 때 왜 알파벳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 헬라어의 첫 두 자를 알파벳 이걸 얘기해서 알파벳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럴 때는 바로 여기 있는 첫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무슨 코로나 이렇게 항목할 때도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오미크론 이게 붙이다가 이제 여기서 주로 다 헬라어 학명으로 이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의학 용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술 용어 다 그렇고 오늘날 4차 혁명 날 때도 전부 다 이걸로 붙이고요. 미국에 오면은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에 오면은 그들의 클럽, 서클 클럽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이 헬라어 대문자를 이렇게 섞어서 세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이제 이 사립 다이닝 그룹 이제 먹는 또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는 서클 이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우리 서클은 알파, 베타, 감마다 이런 게 있고 또 뭐 오미크론, 피, 시그마 그런 그룹이다. 이거 다 여기에 기초해서 합니다. 그 헬라어를 모르면 전혀 서양 문명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헬라어 공부를 하시라는 거. 이거는요. 영어 공부할 때 우리가 ABCD 공부할 때 그 10분의 1만 투자하면 이거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그 토요 예배 마치고 나서 요즘 히브리어 헬라어 기초를 공부합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이 공부를 했어요. 이 헬라어 알파벳을 공부했는데요. 잘 따라하십니다. 거기에 뭐 70대, 80대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아주 재미있게 잘 따라하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치매도 방지가 돼요. 그래서 은퇴하시거나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 원어를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공부하면 치매가 절대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좋아요. 그리고 공부하면 또 좋고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일을 가리고 이게 아가페는 이렇게 쓰구나. 아가페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알파, 감마, 또 알파, 그리고 프히, 그리고 에타. 지금은 아가페. 그냥 아가페가 아니고 우리는 아가페이라고 애가 긴 발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마, 뭐 로고스하고 우리 뜻에서 레마 그럴 때는 그냥 레마,
이렇게 에가 깁니다. 레마 이렇게 긴데 R 발음 앞에 약간 히읗을 섞어주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 흐레마 할 정도로 히읗을 짧게 해서 레마 이렇게 해야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냥 레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레마 이러면은 이분이 헬라어 제대로 공부했다. 발음 하나만 잘 배워도 어디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뭐 미국 가든 독일 가든 뭐 영국 가든 어디든지 발음 하나만 정확하게 이렇게 해도 우리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말. 이게 다 우리 히브리 말에는 샬롬 그러는데 여기는 에레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희망이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 말 때는 엘피스. 이거 희망이거든요. 그리고 믿음 그럴 때는 피스티스. 이거 다 우리가 쓰는 헬라 안에겠습니다. 헬라를 이렇게 쓰는 거.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 또 필레오, 너는 친구 간의 사랑을 하느냐. 아가페오, 이거는 너는 정말 신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하느냐. 에로스라는 말은 육체적인 사랑이고 또 이제 그 부모님과 이 사랑, 부모님이 우리 자식에게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를 이제 그거 할 때는 또 우리 다른 우리 엘라 용어를 씁니다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공부해 주면은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는 세계 학문의 기초가 됐다. 이게 알렉산더가 퍼뜨렸던 헬레니즘 그것 때문에 세계 공통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철학과 문학과 학문의 산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에 가보면 전설적인 7현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의 기초가 되고 있잖아요. 7현인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올림푸스 산.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가 이제 여기서 다시 시원하고 있는데 이 7현인들의 그들의 이제 모토 표가 뭔가니 그노세 세아톤 너 자신을 알라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에서 배우지만 이거를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해서 소크라테스의 은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7현인으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그가 배웠던 말입니다. 그리고는 평생 자기가 좌명으로 삼았죠. 소크라테스는 이거를 하나 더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속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산파였대요. 남의 아기를 끄집어낼 때에 그때에 도와주는 것이 산파 역할 아닙니까? 그는 그 관찰의 과정을 보고 교육이란 말을 생각했습니다. education, 에는 out of, 밖으로, duco는 끌어내자. 산파가 아기를 끌어내듯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지식이 다 인간들에게 있는데 이거를 잘 끄집어내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걸 끄집어냈냐? 소크라테스가 개발한 것이 질문법을 통해서 Q&A, 이 question and answer 이걸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란 뭐냐? What is justice? 그러면 정의란 제자들 가운데서 아름다움입니다. 정의란 뭐냐? 진리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정의란 뭐냐? 실수입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러면 너는 아름다움이 뭐냐? 그리고 또 아름다움 때 대답하면 또 그거는 뭐냐? 그거는 뭐냐? 자꾸 이렇게 물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아테네 가보면 아테네 대학교에 그 이렇게 비석에다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What's next?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뭐냐? 이게 나와요. 이게 뭔가니 플라톤이 자기 학당에 공부하는 아카데미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대는 거예요. 너 왜 이 대학에 오지? 네,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공부해서 뭐하지? 졸업하겠습니다. 학위 받아서 그 다음 뭐하지? 좋은 직장을 다니겠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다니는 뭐지? 예, 돈을 벌어서 장가를 가겠습니다. 장가를 가서 뭐하지? 애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뭐하지? 어느 교다가 은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뭐지? 이렇게 해서 What's next? What's next? 이 질문을 아테네 아카데미에서 계속 지금까지 2500년간 이렇게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가 돼가지고 What's next? 이것이 아테네 학당의 그 학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가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식의 그런 것으로 공부를 하는데 언제나 그들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교육에 가면은 우리처럼 일방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가지더라도 항상 여기서 나눕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학생이 여기서 답변을 합니다. 또 학생이 질문을 던져요. 그럼 선생님이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질문 답변 질문하다 보면 누가 선생님인지 누가 학생인지 모릅니다.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배운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 말로 라마드, 이걸 라메드, 맴, 달레스,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냥 칼로 하면은 그것이 배우다 뜻이 되는데 PL 폼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가르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가르치다. 이게 한 단어인 라마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라마드 인 할 때 우리가 저 호텔 이름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그 뜻이 다 배우다 가르치다 같은 뜻이 공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학교에 가보면 랍비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랍비가 학생의 자리에 앉고 학생이 나와서 가르칩니다. 또 선생님은 배워요. 이게 랍비는 배워요. 그래가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게 누가 정해진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당에 가보면은 이게 성도들이 나와서 설교합니다. 랍비는 앉아 있어요. 그거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랍비가 앞에 나가서 하고 또 이렇게 교대로 하는, 이게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 가정에는 할아버지가 학교 다니는 손주에게 옵니다. 그럼 이 손주에게 질문을 해요. 너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 이런 질문하기보다 너는 선생님에게 오늘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러면 얘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묻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요, 이 손주에게 배웁니다. 또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배웁니다. 이게 서로서로 배우고 서로서로 가르치는 것이 가정이나 학교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이거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질문을 자꾸 하다가 가보면은 모든 사람이든지 자기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이 있는데 끝까지 질문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확실히 모르더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노서 세 아우톤, 이 얘기할 때의 결론이 뭔가 하니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서양 철학의 기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리스 이제 철학이 되게 발달되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는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북부 지방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다. 수도가 데살로니카입니다. 중부 지방에 가보면은 우리는 메테오라,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암벽 수도원들이 있어요. 300m, 400m 높은 그 절벽의 암벽 위에 거기 수도원을 세워놓고 교회당을 세워놓고 그래서 평생 수도하는 이런 것을 메테오라라고 그러는데, 남부 지방에 가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여기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나라의 수도는 오늘날 아테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순서를 따라서 네아폴리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그가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첫 번 귀착한 것이 네아폴리예요. 여기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거기 딱 가보면은 바울이 도착한 기념교회가 딱 있어요. 그 기념교회를 거기에 보면 밖에 벽화가 이제 나오는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 유럽 사이에 처음 도착해 온 곳입니다. 네아폴리라는 것은 네오라는 이 새로운, 그리고 폴리스 이게 도시국가, 그래서 네아폴리는 뉴 폴리스, 뉴 시티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 기념교회당이 2개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 가까이에 있는 곳에 찍은 벽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야외 극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시장도 다 있어서 아름다운 로마식의 도시를 갖추고 있고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는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거기는 주도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이 네아폴리,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아폴리 여기에서 쭉 로마까지 연결되는 이제 그 국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에그나티우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나가서 바울이 그 길을 따라 가지고 빌립보 갔고, 그 길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가고, 그 길을 따라서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이 바울이 도착한 기념교회당의 모습입니다. 여기 아까 밖에 이제 벽화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한국 도시 보십시오. 이렇게 도시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네아폴리였다. 그래서 이제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로 이동하는 이런 장소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정식으로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정말 공부할 게 많습니다.